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18년도에 30%에서 24년 50%, 25년 55%까지 계속 투자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그만큼 작기 때문이죠. 5년 전에도 2,400조, 2,200조 이랬는데 지금도 2,400조, 2,500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에 해외 투자할 때 가장 큰 기축 통화는 당연히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통화에 갈 때도 달러를 환전해서 달러를 다시 이머징 통화로 하는 게 환율이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원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율 자체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가기 때문에 환전을 2번 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한데, 결국엔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대리입니다. 에피소드 8번째로 원화 약세, 국민연금의 개입, 환율시장 개입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극적으로 원달러 환율과 대형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집 부자영에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은 엄브렐라 리서치의 유료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텔레그램과 앱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앱을 통해서 구독을 하시면, 유료 구독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 이런 얘기가 2024년 6월 달에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 관련돼서 이제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할까라고 이제 좀 보시면은, 일단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환율 시장에 이제 개입을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환율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왜냐면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왜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달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통화수합 거래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외환 보유고만으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외환 관리를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한 거죠. 예전에 제가 FX 딜림룸에서 OJT도 받았었고 FX 트레이더들하고 일을 했던 경험에 따르면은, 이런 뉴스는 엔화 원달러 약세에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가 많고 자신감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통화수업 금액 자체를 늘리진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언제든지 국민연금한테 원달러 환율이 외환 보유로 막을 수 없으면은 SOS를 칠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환당국하고 국민연금은 2022년 9월 달부터 외환 수합 거래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알려진 이제 얘기고, 나머지 일정 부분 우리가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할 때는 대부분 기획재정부랑 한국은행과 통화수합 거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달러 자산의 어떤 자산을 살 때 저희가 시장에서 그냥 만약 큰 금액을 사게 되면 외환이 추렁추렁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랑 기재부가 갖고 있는 그런 달러 자산을 이용해서 해외 투자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굳이 2022년부터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제 해외 자산 투자 시에 달러를 시장에서 사지 않고 이제 한국은행이든지 외환 당국에서 이제 빌려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외화를 일단 한국은행한테 빌려오고, 그 외화 돈을 이용해서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해외 자산에 만약에 채권 같은 거에 투자를 하면 이제 보통 이자, 쿠폰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달러로 나오겠죠. 이렇게 달러로 나온 거를 다시 한국은행한테 주는, 그래서 한국은행한테는 달러로 주고 원화로 이렇게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을 대여해 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달러를 빌렸지만 결국 원화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최종에 들어오는 이자는 한국은행한테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화에 투자한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 맞기 때문에 통화 수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이거는 CRS라고 하는 어떤 통화 수합의 기법인데, 요거는 조금 지금 얘기하는 전반적인 통화 수합하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정부로부터 차입해서 해외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게 해외 투자에 동반되는 환율 변동을 시장에서 다 마켓 임팩트로 받아가지고 막 환율에 흔들리면서 투자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가이드 안에서 일정 부분의 환율을 보장받는 거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금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달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계속 많이 벌어들이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계속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18년도에 30%에서 24년 50%, 25년 55%까지 계속 투자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그만큼 작기 때문이죠. 한국 시장, 주식 시장만 하더라도 5년 전에도 2,400조, 뭐 2,200조 이랬는데 지금도 2,400조, 2,500조입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GDP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내는 반면에 한국 시장은 그냥 굉장히 작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라는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해외 주식이 390조 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 자산의 34%, 해외 채권은 81조 원으로 전체 자산의 7%니까 해외 자산이 40%가 넘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해외 자산이 10%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벌써 전체 자산의 40%만큼을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만이지 해외 대체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PEF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연금의 지금 전체 투자의 40% 이상이 해외 쪽에 가 있다. 그것도 주식과 채권으로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하느냐? 기금 안정성과 수익성 상상, 그 다음에 투자 다변화, 당연한 얘기죠. 한국 시장에서 있어서 좁은 우물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큰 연기금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현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90조가 2024년에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에 가장 큰 기축통화는 해외 투자할 때 가장 큰 기축통화는 당연히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통화에 갈 때도 달러를 환전해서 달러를 다시 이머징 통화로 하는 게 환율이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원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율 자체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가기 때문에 환전을 2번 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한데 결국엔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이 만약에 수출을 잘해서 달러가 많이 유입된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환의 안정성은 괜찮아지는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이 이제 성장률이 거의 음에 가까워질 정도로 수출 성장률이 별로 안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해외 어떤 외환 관련된 개입이나 어떤 이런 액션들이 외환 시장에 큰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1거래 규모가 보통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670억 달러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외환 관련된 거래는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래 높은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계산을 좀 해보면 연간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해외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연간 43조 원의 일단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유로화 이런 것들은 빼겠습니다. 환율 1,4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8억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도 국민연금이 원화의 환율 변동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원달러 1,410원 이상에서는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 가능성으로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달러의 매도 포지션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도 전술적 환해지 포지션은 141억 달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알려져 있는데 전체 해외 투자를 한 거에 비하면 환해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해지의 전술적 환해지 포지션은 굉장히 적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 환해지는 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전략적 환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하는 것으로 모든 달러 자산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국민연금이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꾸준히 찾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4년 7월에도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외화 매도를 통해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만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다시 또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파는 환율은 이제 선도 환율이라고 해서 미래 시점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 팔아가지고 미리 수익률을 픽스를 좀 해놓는 건데 지금 필요한 해외에 투자한 달러는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환율 그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해외 투자를 계속 늘리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환율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약인데요. 일부 환해지 매도 등으로 환율 안정화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달러 환율의 어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됨에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영향 때문에 환율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저희가 봤던 1,100원, 1,000원으로 가기에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이 저희가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국민연금이 환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달러의 매수자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과연 정부는 환율의 강세 의지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관세 문제 등에서는 한국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스위스 같은 나라들 이런 조역 상대국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경상흑자가 얼마냐,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 순매수 대비해서 GDP가 2% 이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역흑자는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요건들을 했을 때 한국이 독일, 한국, 대만, 싱가포르이 비슷하게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처럼 교역에 있어서 아니면 환율에 있어서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지금 강하게 원화를 강세로 돌려봤자 결국엔 그게 원화의 약세로 다시 금방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외환 보유고를 지금 크게 소진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조금 조정하는 마당에서 일정 부분 환율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달러 매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환율의 약자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밑보이지 않도록 고환율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환율이 약간 좀 빠졌지만 이 빠지는 트렌드가 오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달러가 순간적으로 엔화가 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조적으로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 거기에는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환율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면은 그 대형주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로 좀 진행이 되면요 이제 대형주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최근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급격하게 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조적이긴 하지만 일단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모르게 빠졌잖아요. 결국에는 한국의 성장이 아니라 한국의 환율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에 너무 코스피 시장이 너무 많이 연초 대비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가 국민연금을 시켜서 환율의 개입을 통해서 원화의 강세 기조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짧게는 길게는 한두 달, 짧게는 2, 3주 정도 영향을 미쳐서 대형주의 일시적인 강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조적으로 저희가 대형주가 계속 강세로 가긴 힘들다. 결국엔 트럼프 2.0 시대에서 달러의 강세에 엔화의 강세까지 겹친 이런 마당에서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렇게 기조적으로 오른 데 이슈에는 이제 대외 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부정적인 환경에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가 꾸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대형주도 어떻게 보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대형주가 부진한 그런 상황은 결국 환율 정장에서 기축통화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과 일본한테 계속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 3년 지나고 보면 지금이 가장 저점이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뭐 국민연금과 아니면 정부와 이런 뭐 통화 수업이라든지 어려운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걸 보시면서 과연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내가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만약에 기조적으로 강세로 계속 6개월 이상 간다면 결국엔 일본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연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옆집 부자영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